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막말과 갈라치기로 또 논란에 휩싸인 이준석 대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조차 이준석 막말에 놀라서 오해와 혐오 조장은 성숙한 반응이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후로 김예지 의원은 직접 출근길 시위에 방문해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겪게 해서 죄송하단 말을 남겼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전작년에 사과할 생각 없다, 그냥 김예지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죠. 지난번에 김예지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 입장을 낸 거라고 얘기하고, 이번에는 김예지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거기 때문에 평가할 일도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늘 저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대로 뒤집어서 민주당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보면 과연 저들이 어떤 식으로 치고 나왔을지 금세 답이 나옵니다. 결국 저렇게 막 나가는 이준석 대표의 망언으로 한겨레에선 장애인 이동권 요구마저 혐오를 더 씌운 이준석의 정치라고 따끔하게 비판했고요. 저러니까 마이너스 3선 중진, 마삼중이 되는 거 아닐까요? 여성 혐오에 이어서 또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건 명백한 혐오 발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준환 인천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도 젠더 갈라치기가 국민들의 공감을 못 받았는데 이에 대한 성찰도 없이 갈등을 풀 의지와 능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능력은 없어 보이고요. 혐오, 갈등, 막말, 분열을 조장해서 그 위에 탑승하고 자신의 지지세를 늘리는 것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 대통합 얘기 나오면 마삼중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당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이종성 의원도 저런 감정을 자극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고요. 최혜영 민주당 의원 또한 갈등 조장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이준석 대표를 향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참 교활하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약올리고 약자를 감지해서 강자들의 쾌감을 누릴 줄도 안다.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한국 사회가 결국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하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마삼중이 보이는 모습은 어제 제가 생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심리를 그대로 들여다보고 몇 번 비판하니까 바로 차단박아 버리는 게 이준석 대표의 민낯인 거죠. 이외로도 이준석의 혐오 정치, 장애인만의 분노 아니다, 장애인 갈라치기 이준석에 민주당과 정의당 맹공에 나섰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혐오 정치인 이준석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런 마삼중에 혐오, 막말, 분열 조장, 갈라치기, 조롱하기, 여기에 신드롬이란 말까지 붙였던 사람들 다 뭐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팬덤 정치가 우려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준석은 현상이고 우리가 같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한테 몰리는 건 팬덤 정치가 우려된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게다가 윤석열 조감도가 과장됐다는 용산공원 연구 책임자, 즉 전문가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기 내 첫 삽도 못 든다는 반론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용산공원은 설계조차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설계만 앞으로도 2년은 걸린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군 기지 반환 시점이고, 빨리빨리만 찾게 되면 졸속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선 청계천도 80%를 반대했다, 취임 한 달 뒤쯤 용산 이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강행하려고 하는데, 한 네티즌이 이 자료를 찾아냈네요. 청계천 복원 80%가 반대를 했다고요? 이러니 최강욱 의원은 취임덕이라며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빠른 아직과 무능, 독선과 전횡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저격수답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패거리들이 어떻게든 최강욱 의원을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100만을 돌파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김어준 총수는 박근혜 표에는 애정이 담겼지만 윤석열은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대선 이후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큰 위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요. 스스로 학습하고 자신이 습득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재명이란 인물을 재구성했고, 그렇게 진짜 이재명을 발견했고 주위에도 열심히 알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노사모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스피드, 역동성, 창의력, 유쾌한 면에서도 노사모와 너무나 유사한데, 여기에 절대 빠져선 안 되는 게
커뮤니티에 설 자리조차 없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는 2030 남성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윤석열의 표는 애정이 안 담겨 있다는 거라 윤석열의 유효기간은 선거와 함께 끝났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해 주더라고요. 어제 제 생방송 내용을 몇 초 유저들이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했다는 건데, 정치 혐오 부추기는 글, 정치에만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정치 얘기할 때냐? 혹은 목소리 냈는데 이래도 안 되잖아 하면서 사기를 저하시킨다거나, 나 이재명 지지자인데 뭐 때문에 지지 철회한다, 얘들아 이거 맞아? 나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방식의 글이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외로도 심리전은 우리의 약한 지점을 파고들고 정치에 절대 관심을 꺼서도 안 되고 상징성을 지닌 사람을 어떻게든 흔들 거고 내부 분열을 조장할 거기에 조심하자. 그리고 스피커와 분열을 조장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초에 대한 악마와 일배보다 더하다는 프레임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커뮤니티의 조작글도 여기저기 퍼질 겁니다. 그게 악마화 작업의 일환이고요. 스피커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비판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비판은 하더라도 절대 등 돌리지 말자. 그리고 직접 공격과 간접 공격이 있는데 은근한 간접 공격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 발언과 내부 갈라치기에 향수를 느끼게 하는 인물과 그 구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판짜기, 심리전, 여론전, 프레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성적이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척 하면서 진보 진영의 무지성 지지의 조롱과 내로남불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도 정말 핵심만 잘 요약해 주셨네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잔화체, 거라체, 혹은 다만세 등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며 세대 대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든 내부 갈라치기를 시도할 겁니다. 티 안 나고 교묘하고 은근슬쩍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올 텐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라 생각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심리전, 코알라와 합성하면서 권위 훼손시켰던 걸 오히려 잼칠라 밈처럼 코알라나 아니면 다른 캐릭터로 유쾌하게 만들어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